평일 저녁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따뜻한 모임 도란도란 북클럽 김혜경입니다. 저는 사실 톰 소여의 모험을 읽고 난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서 비슷한 느낌의 모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모험에서는 앞에 톰의 모험과는 또 다른 울림이 있었어요.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짐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 순간순간에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고 두려움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정복한 헉이 장하고 멋져 보였다는 후기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양심, 신념을 지켜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념이 뭐지? 부터 시작했어요. 신념이 뭐야?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신념이 뭘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굳게 믿는 마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마음이라고 의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지켜봤던 경험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저에게 있었던 두 가지 일이 생각났는데 먼저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 결혼은 아니고 저랑 같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분 중에 조금 많이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좋게 특별한 건 아니고 조금 안 좋게 특별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셨는데 뒤늦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청첩장을 들고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친구가 없고 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들 뿐인데 결혼식 후에 사진을 찍게 될 때 같이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 네가 좀 사진을 같이 찍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알겠다고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다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근데 모두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직장 동료들이 가서 앉아 있는데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들을 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순서가 딱 됐는데 이제 신부 친구분들 나오세요 했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하고 제가 일어나니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저의 동료들이 눈을 이렇게 불을 켜면서 네가 왜 저기에 나가냐? 너 진짜 나갈 거냐?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여기 만약에 나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뒤는 또 당연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이후에는 예상했던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찍어주고 들어와서 했던 게 그냥 양쪽 모두가 안타깝더라고요. 이쪽 사람은 어떻게 지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런 날 손가락질을 하고 쑥덕거릴 수밖에 없는 이쪽 사람도 안타깝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날인데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뒤에서 저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까지도 몰아가는 이쪽 사람들한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게 진짜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던 젊은 날이 있었어요. 음, 허리를 굽히는 것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걷는 거 정도만 할 수 있고, 무거운 걸 전혀 들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동네를 걸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다세대 주택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람 쐬러 나오셨나 보다 할머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부르세요. 학생, 학생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할머니 여쭤보니까 가까이 좀 와보래요. 너 이렇게 더 와보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몸이 불편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들어서 집 안에까지 네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디스크가 너무 심했던 때라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나면 제가
얼마나 아플지 가늠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내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할머니를 또 혼자 거기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거의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다시피 해가지고 막 씨름을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 양말이 젖는 거예요. 그 밑에가 축축하게 계속 젖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집안 곳곳에 소변이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말이 젖은 채로 할머니를 모시고 방에 데려다가 눕혀드리고 할머니 자제분은 안 계시냐,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거냐 여쭤보니까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라고 하시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할머니 하고 건강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막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도와드릴 수 없었던 것도 그렇고 그냥 나오는 순간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말이 젖은 채로 또 그렇게 집에 와서는 많이 오랫동안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그 선택은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신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마음의 소리를 따를 용기가 신념이 아닐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슬프고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는데 이게 나의 신념을 지켜본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음, 이것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가장 자유로운가? 라는 두 번째 이제 과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막 이것저것 엄청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공기도 좋은 데서 나무도 있고 책도 보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그 일은 아주 있기가 힘든 일이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또 주어진 것 중에 내가 어떨 때 자유로울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 걷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것도 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또 도란도란 모여서 같이 보면서 저희 엄청 행복해하고 있죠. 저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 모든 시간 또 내가 성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때도 자유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가 별건가? 이게 자유고 행복이지? 라는 말로 저의 과제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